매일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항상 상쾌하고 깨끗하며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믿었던 그 일상적인 목욕이 70세가 넘으면 오히려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의지했던 그 뜨거운 샤워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긴 시간이 당신의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심지어 위험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생각이지 않나요? 4년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목욕하는 것이 더 나은 위생이라고 배워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규칙은 바뀌고 그 진실은 당신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더 얇아진 피부, 숨겨진 건강 위험, 그리고 70세 이후 청결함의 의미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7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끄러운 욕실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 없이 노인들을 상쾌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전문가라 승인한 비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믿기 어려울 것이고 놓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놓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 올라올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노인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이며 70세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피부는 그 구성과 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심오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중요한 연구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범위를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현저하게 얇아지고 가장 밭다친인 표피는 밀도를 잃는 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 감소로 인해 그 아래의 진피는 약해집니다. 한때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했던 천연 오일을 분비하는 피지선은 그 활동이 극적으로 둔화됩니다. 땀샘 또한 활동이 줄어들어 피부의 수분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약해집니다. 한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했던 튼튼한 유분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 특히 뜨거운 물, 자극적인 비누 또는 장시간 몸을 담그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취약섬을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번의 샤워나 목욕은 피부의 보호 오일인 피지의 감소된 저장량을 씻어내어 피부를 노출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기부과 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표면적인 불편함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악화 반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초기 결과는 건조함, 즉 당기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동반하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는 종종 피부에 손상된 장벽이 자극을 유발하면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악화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건조증이라고 알려진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스어로 건조를 의미하는 크세로시스는 피부를 거칠고 비늘 모양의 땅으로 바꾸고 때로는 움직일 때마다 따끔거리는 균열이나 갈라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키가 나고 감염을 유발하거나 피부염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외에도 과도한 목욕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가려움증이나 하루 종일 옷에 걸리는 벗겨지는 피부의 고통을 상상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목욕하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일 수 있으며 피부 손상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의 필수적인 지방화합물인 지질을 용해시켜 이러한 손상을 가속화하는 반면 알칼리성 비누는 건강한 상태에서 약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는 피부의 자연 pH 균형을 깨뜨립니다. 노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외모나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입니다. 손상된 피부는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알레르겐을 막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감염을 유발하거나 궤양과 같은 만성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위생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의 회복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덜 잦은 목욕은 감염 위험을 낮춥니다. 청결함이 잦은 세척과 동일시되는 세상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덜 잦은 목욕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당신을 멈추어서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과 같은 출처에서 나오는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노인들을 추적한 연구자들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목욕 빈도를 줄인 사람들이 피부 찢김, 즉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작지만 위험한 피부 손상을 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찰과상에서 쉽게 회복하는 젊은 피부와 달리 노화된 피부는 종이장처럼 얇고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결류 감소, 약화된 면역체계, 세포 회전율 감소 등 노화의 특징 때문에 이 섬세한 조직의 찢김은 빙하처럼 느린 속도로 치유됩니다. 이러한 열린 상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의 침입 경로가 되어 복마지겸, 농양, 심지어 심한 경우 폐혈증과 같은 전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습관과 피부 찢김 사이의 연관성은 물과 비누가 노화된 피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잦은 세척, 특히 뜨거운 물을 사용한 세척은 피부 세포를 함께 붙잡고 수분을 유지하는 미세한 지방과 오일 보호막인 지질층을 손상시킵니다. 강한 세제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피부를 약하고 작은 압력에도 쉽게 갈라지게 만들어 이러한 손상을 증폭시킵니다. 스웨터를 입거나 거친 표면에 스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느껴지기 위해 흔히 하는 문지르는 습관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더하여 피부 구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세척과 건조의 순환은 미세한 찰과상과 찢김의 전쟁터를 만들고 각각은 경원균의 잠재적인 침입 지점이 됩니다. 반대로 격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초온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애인 위생에 대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는 놀라운 사실에 대비하세요. 노인병학과 피부과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목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청결함을 포기하거나 기준을 낮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노화된 피부와 신체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신중하고 증거 기반의 변화입니다. 방치와는 거리가 멀고 이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과도한 세척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대 문화에 뿌리내린 매일 목욕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변화이지만 과학이 후기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층을 벗겨내면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는 피부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 그리고 노화와 위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연구자들을 포함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합창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피부과학회와 같은 기관의 지침과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은 잦은 목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노화된 피부는 더 얇고 건조하며 유분이 적어 물과 비누로 인한 손상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피부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에 맞춰 위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 빈도가 개인의 활동 수준, 건강 상태, 개인적인 편안함과 같은 개별 요인에 달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날을 실내에서 보내는 활동량이 적은 은퇴자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나 매일 정원을 가꾸는 노인보다 땀과 때가 훨씬 적게 생깁니다. 요실금이나 만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특정 부위에 세척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신을 담그는 목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은 매일 목욕이 20세기 마케팅, 즉 상쾌함을 강조하는 비누 광고에 덧뿌리를 둔 보편적인 황금률이며 의학적 필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을 해체합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고려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목욕은 허약한 노인들의 피부 손상, 자극, 심지어 욕창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덜 잦은 세척은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력을 보존합니다. 실용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굴, 손,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를 물수건으로 부분적으로 닦는 것으로 보충되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목욕은 전신을 헹구는 부담 없이 위생을 유지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잦은 목욕의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인 냄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데오도란트, 간단한 물수건 사용 또는 옷 갈아입기가 노인들에게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요구하는 것에 지능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며 과학과 상식에 따라 안내될 때 적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노인들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70세 이상 많은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힘든 일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은은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세척이 에너지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노화된 신체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샤워를 하거나 욕조에서 나오는 동작이 근력 약화, 관절 경직, 체력 저하로 인해 엄청난 노력을 요하는 마라톤으로 변합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거나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하여 목욕 시간을 부담스러운 잡일에서 관리 가능한 의식으로 바꿉니다. 목욕의 신체적 요구는 다면적이며 자마의 연구는 이를 냉정하게 명확히 분석합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서 10에서 15분 동안 서 있는 것은 특히 심장 질환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어지럽거나 현기증을 유발하여 미끄러운 공간에서 기절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숨가쁨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나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김이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어려움을 겪어 터나내야 할 순간에 헐떡일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등을 문지르기 위해 팔을 뻗거나 기누를 쥐는 모든 동작이 삐걱거리는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 목욕을 고통스러운 난관으로 만듭니다. 특히 발에 감각이 무뎌진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균형 감각과 힘을 요구하며 이는 더 이상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여파 또한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말리고 옷을 입는 것은 남은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일부 노인들은 너무 지쳐서 누워야 합니다. 는 이러한 피로가 하루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산책을 거르거나 식사 준비를 놓치거나 사교 활동 대신 잠이 드는 것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허약하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은 고갈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독립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고 샤워 의자나 휴대용 샤워기 등을 사용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더 가벼운 일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는 손주들과 놀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단순히 하루를 즐기는데 필요한 체력을 보존합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목욕 빈도 감소는 노인들의 피로감 감소와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 보존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들에게 샤워 루틴을 줄이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활력을 되찾고 목욕 시간이 전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해 주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 올라올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 위생은 단순히 목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습니다. 위생은 전신 목욕과 동의어가 아니며 노인들에게는 이는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청결함이 매일 몸을 담그는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문화적 유물이며
현대적인 대안들은 샤워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도 상쾌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물티슈, 손 씻기, 구강관리, 깨끗한 옷, 규칙적인 몸단장은 잦은 목욕의 위험을 피하면서 노인들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는 스마트하고 맞춤화된 자가관리 도구를 구성합니다. 이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현실에 맞춰 기준을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위생은 물의 양보다는 전략적이고 개인화된 선택에 더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각각 자체적으로 실용적인 강점을 가진 옵션을 고려해보세요. 물티슈는 땀과 박테리아가 쌓이기 쉬운 겨드랑이, 사타구니, 얼굴과 같은 주요 부위를 빠르고 부드럽게 닦을 수 있는 미리 적셔진 편리한 제품입니다. 연약한 피부에도 충분히 부드럽고 헹굴 필요가 없으며 미끄러운 공간에서 서거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초석으로 온몸을 씻을 필요 없이 손잡이, 음식, 얼굴 등을 만지는 손가락 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먼지와 세균을 제거합니다. 종종 목욕 논쟁에서 간과되는 구강 관리는 위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치질, 치실 사용, 구강 청결제 사용은 냄새와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입냄새를 상쾌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은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며 어리를 빠르게 빗거나 닦는 것은 깔끔한 외모를 유지합니다. 데오도란트나 바디미스트와 같은 특정 솔루션을 추가하면 전신을 헹구는 번거로움 없이 결과를 제공하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손이 떨리거나 무릎이 좋지 않은 80세 노인이 샤워기를 잡거나 욕조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셔츠를 갈아입는 것은 가능합니다. 습한 머리카락과 차가운 욕실이 오한이나 폐렴의 위험을 초래하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라이 샴푸나 따뜻한 물수건이 전신 목욕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국 열과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노인 간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목욕 대안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도 괜찮다고 느끼며 피부 문제나 피부관 고소는 더 적습니다. 이는 특히 간병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엄격한 획일적인 일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위생은 비누 거품보다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것에 더 달려 있으며 노인들이 숙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위험이 적은 예술 형태임이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오랫동안 건강과 예의의 초석으로 여겨져 왔던 매일 목욕하는 습관은 조용히 그들의 웰빙을 해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얇아진 층과 줄어드는 유분으로 인해 노화된 피부는 잦은 세척의 공격을 받아 건조하고 가렵고 갈라집니다. 미끄러운 욕실은 약간의 먼지보다 훨씬 더 큰 낙상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에너지 요구량은 증가하여 이미 지친 몸에서 체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몸 자체는 직관에 반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에서 각질 탈락세포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청결 시스템은 방치될 때 번성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덜 잦은 목욕, 즉 개인적인 필요에 맞춘 일주일에 한두 번의 목욕은 더 건강한 피부, 더 적은 위험,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추측이 아니라 피부과에서 노인병학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는 과학과 실용성의 융합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그리고 미국 의사협회 저널 모두 과도한 목욕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롭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반면 덜 잦은 루틴은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기늘처럼 변하는 대신 촉촉하게 유지되는 피부, 피로감 없이 시작하는 아침, 샤워라는 힘든 일 대신 산책이나 대화를 위해 보존되는 에너지를 상상해보세요. 이는 위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상하는 것입니다. 욕조를 물티슈로, 몸을 담그는 것을 깨끗한 셔츠로 바꾸고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맞춤화입니다. 75세의 마라톤 주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동료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후, 문화, 건강 상태가 이상적인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의학적 통찰력과 개인적인 특성을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물러서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수십 년간의 습관을 뒤집는 조용한 자가관리 혁명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을 덜고 더 가볍고 안전하며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회의 규칙보다 몸의 지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물을 덜 쓰고 위험을 줄이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덜 잦은 목욕이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약속이며 음미할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70세 이후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데 있어 적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이 어떻게 연약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부터 신체의 자연적인 과정이 생각보다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일 것을 권장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 위생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와닿았던 것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거나 아끼는 사람과 공유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매일 하는 샤워를 물티슈로 바꾸거나 손위생을 우선시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청결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눈을 뜨게 하는 통찰력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